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조금 머리가 아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의미 있는 지지선이었던 3200포인트하고 1000포인트를 무너뜨렸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반등 없이 지속적인 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흐름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1.1%의 하락과 함께 3179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은 2.2%의 하락과 함께 998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는 1%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반대로 현대차는 0.7%에 나름 선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1.6%의 하락이 나왔고, 삼성 SDI는 2.6%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두 주체 모두 합쳐서 약 1조 원 가까운 순매도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약 20여일 만에 다시 1000포인트 아래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봐도 모두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이렇게 수급만 보고 있으면 최근에 참 좋지 못한 것 같아요. 5월달에는 조금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참 최근에 현대차 흐름을 보면 조금은 청개구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이 나오고, 오늘은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카카오는 어제까지 2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었는데, 오늘은 다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11만 9,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연기금이 좀 매도폭이 큰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연기금 수급 중에서 오늘이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흐름이 좋았던 업종들이 있거든요. 과연 어떤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 금융, 통신, 보험, 운수창고, 은행, 건설, 이런 업종들은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은 여전히 화학업종에 상당히 많은 매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화학업종에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오늘 약 1조 원 규모의 매도세를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화학업종하고 금융업종, 그리고 해운업종, 이런 섹터의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셀트리온, 현대건설,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지금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하고 삼성생명, SK텔레콤, 이 세 종목 제외하고는 오늘 지수와 상관없이 모두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기관의 LG화학, S오일, 현대중공업지주, 호텔신라, 신세계,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LG화학을 많이 매수했는데도 오늘은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낙폭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의 위치를 보시더라도 3200 초반을 기준으로 지금 두 차례 고점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 채
오늘도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일단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어제 종료된 미국 시장 그렇게 썩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도 0.3%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다우지수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는 현재 0.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 증시도 0.2%의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 지수를 보시더라도 거의 등락이 없는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고 또 실시간 미국 선물 지수를 보더라도 오히려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 전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보다는 국내 안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좋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 코스피가 3200포인트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두 차례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3200포인트 초반에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어서 밀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가 될 텐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집단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려는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OCI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7%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흐름이 좋았던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3% 이상의 큰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던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지금 5% 이상의 큰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 관심 종목에도 많은 종목들이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업종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 이 두 개 업종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종들을 살펴보면 대형주와 달리 그동안 연일 좋은 흐름이 이어졌던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의 조정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과 다르게 국내 시장 내에서만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공매도 재개까지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서 과연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산업 쪽으로 매수세를 또 보여주는지 이런 점들을 며칠 동안 체크해 보시면서 그 뒤에 매매 시점을 한번 공략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좋지 못하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종목들 그리고 하락세가 이어졌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덩달아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코스피가 상승할 때는 상승하지도 못했는데 오늘처럼 지수가 하락할 때는 덩달아 같이 하락을 한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고 화도 날 수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우려했던 공매도 시기 그 시기에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오히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지금과 같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었다면 저는 오히려 5월달이 되어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실적도 좋고 업황도 나쁘지 않고 단지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외국인들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4월보다 5월달을 바라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몇몇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3,200억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시장 추정치를 부합했던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영업이익은 65.5%의 큰 증가세가 있었고 직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6.6%, 그리고 영업이익은 37%의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거꾸로 지금 3%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에는 서버 디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은 더욱더 타이트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SK하이닉스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지금 잘 나왔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정말 많이 답답하겠지만 단지 수급적인 측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종목을 바라보는 업황과 기대감 이런 것과 달리 주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작년 한 해 전체거든요. 1월 첫날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누적 순매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작년 한 해 동안 누적 순매도 금액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조 원 가까운 큰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업황과 실적 정말 나무랄 데가 없지만 작년 한 해부터 올해까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맞춰주지 못했고 이러한 수급들이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을 때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5월달에 도모해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대표 종목이고 오늘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1%의 큰 증가세를 보여주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업 매출을 살펴보면 국내 사업 매출은 6.9%의 증가가 있었는데 해외 사업에서는 무려 20% 가까운 큰 증가세가 있었거든요. 자, 일단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크게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발 매출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적 국내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기업이라도 중국 내 사업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맥스, 물론 코스맥스는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조금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 이런 충격이 지나고 난다면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중국발 매출이 높은 화장품 기업들, 여러분들이 화장품 관련주를 공략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국내보다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차라리 이런 기업들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슈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29일이죠. 현지 시각으로 29일이에요. 아마 이 부분이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번 주 금요일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29일날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정책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긴축과 테이퍼링 이슈 조금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29일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런 점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지수는 신고가 근처에서 맴돌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종목이 상승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은 언제 상승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 오히려 지수의 흐름과 달리 연일 하락세가 나왔던 종목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특정 종목들이 언제쯤 올라갈지 그런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경험을 빗대어 보면 우리가 너무 슈팅이 나온 구간 그런 구간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수급이 좋지 못하더라도 그 수급은 다시 개선이 되고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시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면서 늘 시장에 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